50대 실직 후 다시는 중산층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문장이 혹시 남의 이야기처럼만 들리십니까? 최근 한 언론 보도를 보면 50대 고용률이 무려 12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녀는 아직 대학생이고 부모님은 연로해져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어깨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바로 그 나이에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밀려나 갈 곳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중장년층이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추락의 공포, 오늘 우리는 그 현실의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 당신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중견 제조사에서 25년간 생산관리부장으로 일해온 김성호 씨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이는 53세, 서울 근교의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대학생과 고등학생 두 자녀를 둔 스스로를 자랑스러운 중산층이라 믿었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 아래 젊은 인사팀장과의 면담이 잡혔습니다. 명예로운 퇴직이라는 포장지 속에는 날카로운 권고 사직의 칼날이 숨어 있었죠. 한때 아들처럼 아끼던 후배가 임원이 되어 주재하는 회의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이 담긴 인력 재배치 대상 문건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의 모멸감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퇴직금 약 2억 원을 손에 쥐고 허탈하게 짐을 싸 정든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받아주겠나 하는 불안감 속에서 그는 문득 직장 다니던 시절 고등학생 딸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빠, 우리 동네 땡땡 사거리에는 스터디 카페가 없어서 너무 불편해. 하나만 생기면 진짜 대박 날 텐데.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제는 내 사업을 해보자는 막연한 장밋빛 환상이 결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퇴직금 대부분을 쏟아부어 프리미엄 스터디 카페의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처음 1년은 딸의 말대로 정말 잘 됐습니다. 주변에 경쟁자가 없었고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고 커피를 내리며 밤 12시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성실함 덕분에 스터디 카페는 늘 깨끗했고 개업 이벤트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생활비와 딸 학원비를 충당할 만큼 돈을 벌며 잠시 잊었던 희망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바로 옆 블록에 더 크고 최신 시설을 갖춘 대형 프랜차이즈 스터디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손님들의 발길이 그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갑작스러운 누수로 며칠간 영업을 중단하고 인테리어를 수리해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기간권 환불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한번 떠나간 학생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1년을 더 버티다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폐업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큰 상가였던 탓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수입 한 푼 없이 수개월 동안 월세와 관리비만 수백만 원씩 생돈으로 내야 했습니다. 퇴직금의 마지막 남은 자금까지 그 텅 빈 공간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결국 김성호 씨는 창업의 실패를 뒤로하고 재취업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렸지만 25년 경력의 부장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면접관들은 그의 경력보다 부장이라는 직급이 주는 무게감, 젊은 조직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먼저 봤습니다. 그는 결국 평생 쌓아온 관리직 경험과 무관한 아파트 시설관리직으로 밀려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많은 50대 실직자들이 겪는 직무 단절의 현실이었습니다. 소득은 급감했는데 자녀 학자금과 생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소득이 끊기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매달 나라와 압박을 더했습니다. 결국 당장의 위기가 급해진 그는 국민연금을 5년 먼저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평생 30% 감액된 연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는 남은 노후 30년의 소득을 스스로 깎아 먹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한때 자랑스러운 중산층이었던 그의 삶은 50대 실직이라는 단 한 번의 위기관리 실패로 완전히 다른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첫째, 퇴직금으로 차린 가게는 왜 90%가 망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김성호 씨는
내 가게라는 환상에 빠져 자영업의 냉혹한 현실을 간과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무서운 속도로 나타나는 경쟁자, 예상치 못한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폐업 후에도 목을 조여오는 고정비 지출은 퇴직금을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함정입니다. 이는 개인의 성실함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위험입니다. 둘째, 직무 단절이라는 구조적 함정입니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50대 이상 근로자는 재취 없이 과거 경력과 무관한 단순 육체 노동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많을수록 인건비가 비싸지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가 그들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비극은 사실 끝나지 않은 IMF의 악몽과도 같습니다. 한 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 중산층 붕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중장년층의 대규모 실직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구주의 실직과 사업 부진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0여 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도 이 구조적 비극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추락의 공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추락을 막는 4개의 안전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안전핀, 퇴직금 주변에 방화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사업 미천이 아니라 내 노후의 마지막 생존 자금입니다. 반드시 IRP 계좌로 이전에 노후연금이라는 강력한 방화벽 안에 보호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손을 대는 순간 방화벽이 무너지고 노후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위험에 빠집니다. 두 번째 안전핀, 창업을 꿈꾼다면 환상이 아닌 경험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꼭 창업을 해야겠다면 스터디 카페처럼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환상이 아닌 25년간 일해온 분야의 경험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성호 씨는 생산관리 경험을 살려 작은 공장의 안전 컨설팅이나 품질관리 대행 같은 1인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큰 투자 없이 내 경험과 지식을 파는 사업부터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안전핀, 경력 단절이 아닌 경력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직 후 무작정 구직에 나서기보다 정부의 중장년 내일센터 같은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이나 전문 자격증을 배우거나 관련 분야의 컨설턴트, 강사 등으로 경력 전환을 모색해야 경력의 백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전핀,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중산층의 가장 큰 착각은 집 한 채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통장에 찍히는 현금 흐름입니다.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은 늦게 받는 연기연금을 활용해 수령액을 늘리고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겠다는 생각보다 내 노후를 우선시하여 주택연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 들으신 김성호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지금도 수많은 50대 실직자들이 성급한 창업이라는 늪에 빠지거나 재취업 시장에서 좌절하며 파산 신청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락의 공포에 휩쓸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대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 말씀드린 안전핀들을 점검한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섣부른 창업에 던져 넣는 실수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당신의 50대는 인생의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지난 5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50년을 지혜롭게 설계해야 하는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그 출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노후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지키겠다는 단단한 결심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혹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서로의 지혜가 모여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든든한 인생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